다시 주제 토론으로 곧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을 취합하여서 우리 연사님들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 세 분 발제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발제하셨나, 어떻게 들으셨는가 궁금합니다. 우리 문유환 소장님 먼저 두 분의 발제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나눠주시죠. 예,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좀 임상적인 경험에 좀 기초해서 좀 발표를 했는데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 휴식이라는 게 정말 잘 쉬려면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 휴식의 문제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총체적인 문제라는 그런 관점들이 좀 생기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안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휴식을 보는 관점들은 다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같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각자의 작은 퍼즐 조각들이 모이니까 훨씬 더 큰, 좀 근사한 그림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박 PD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그 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OT, 그 개념은 제가 미처 저희 다큐멘터리 다룰 때 알지 못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단어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쉼표 경영은 사실은 제가 이 녹화 전에 말씀을 여쭤본 게 뭐냐면, 아니 직원들을 그렇게 많이 쉬게 하고 회사 경영이 되느냐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이제 잘 된다고 하니까 아마 기존에 이 직원들이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어떤 그 회사 대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여기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아마 참고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리더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라. 하지만 영혼은 갈아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뭐 쉼과 직결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삶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주제 토론 먼저 세 가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좀 선정해 봤는데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휴식이 필요함에도 우리는 왜 잘 쉬지 못하는가? 이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박 PD님 먼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이 휴식이 필요함에도 왜 잘 쉬지 못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은 어떤 휴식에 대한 강박이 있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왜냐하면 내가 잘 쉬어야 다음에 또 일을 할 때 어떤 이 피곤을 털어내고 또 새롭게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멈추고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마인드풀니스라는 명상을 한번 접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뭔가를, 만약에 음악이면 음악, 아니면 책이면 독서, 뭔가를 본인이 맞는 휴식법을 찾아서 그걸 즐길 줄 안다면 왜 난 쉬지 못하지 하라는 어떤 그런 오히려 강박은 없으시지 않을까. 그 강박을 먼저 떨어뜨리는 게 이제 잘 쉬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휴식에 대한 강박, 뭐 저도 있고 뭐 대부분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안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좀 과거의 틀에서 아직까지 많이 좀 못 벗어났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 발표 때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예전 산업화 시대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게 미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쉰다 이런 거는 좀 부정적인 관점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 농업적인 근면성뿐만 아니라 세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그런 창의적인 관점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그야말로 휴식이 필수라는 거고요. 그래서 몸을 한번 던져보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그 산업화 시대 말씀하셔서 저희 출판 동네에서는 항상 모든 문제의 근원이 IMF보다 한 번 있었다. 사회 문제의 모든 근원이 한 번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IMF 직후에 출판 시장이 자기계발서 시장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인지 휴식이나 이런 것들도
자기 개발의 일환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강박을 갖게 되고 이거 못 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갖게 되는 사회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뭐 개인적인 강박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우리는 뭐든지 다 정답과 기준을 좀 만들어 놓으려는 그렇죠. 강박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휴식도 그러면 100점짜리 휴식을 자꾸 다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들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게 맞는 나만의 휴식, 그게 100점짜리인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100점짜리 휴식을 만들려고 하니 그게 또 힘든 거죠. 일하는 것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안 유행했던 게 이제 자기 치유 뭐 이런 방식인데 그게 결국은 이제 휴식과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한국인들이 잘 쉬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푸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다른 분들하고 뭐 대동소이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휴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악의 휴식은 그냥 애를 써서 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은 애를 써서 하지만 휴식은 사실 애를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쉬는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박 PD님이 마인드풀리스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걸 모든 분한테 사실은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쉬는 시간에 명상을 하거나 뭐 달리기를 하거나 이게 안 맞으신 분들은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인데 그게 또 좋다고 하니까 자꾸 그걸 하려다 보면 그게 또 제대로 된 휴식을 또 방해하게 되는 경우도 저는 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의 감정을 좀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좀 뭘 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여기서 말하는 게 아주 짜릿한 어떤 행복이나 어떤 기쁨이 아니라 잔잔한 어떤 그런 즐거움, 행복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뭘 할 때 느끼는지 찾고 나한테 잘 맞는 휴식이 최고의 휴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박 PD님께서도 아까 왕도는 없다. 예. 자기의 길을 찾아가야 된다 이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은 휴식도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저는 주중에는 이제 책을 의무방어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탁을 받아서 쓰는 글이 있고, 그러면 이제 주중에는 그런 책들을 읽고, 주말에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책, 사랑하는 책, 옛날에 읽었던 책들 아무데나 펼쳐서 막 읽거든요. 그러면 그게 휴식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책을 좋아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책을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책을 읽으면 휴식이 돼 이렇게 강요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왕도는 없으되 우리의 길을 어떻게 찾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가, 나에게 맞는 그 휴식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만 좀 더 네.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좋은 휴식에 필요한 건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균형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쓰는 어떤 기관들은 좀 쉴 때는 좀 말 그대로 쓰지 않고 안 쓰는 기관들을 좀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막 정신적인 어떤 노동이나 정신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좀 휴식 때는 몸을 좀 쓰시는 게 필요하고요. 몸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좀 독서랄지 뭐 예를 들면 명상이랄지 오히려 이런 식의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좀 좋기 때문에 좀 약간 많이 쓰는 걸 좀 쉬게끔 하고 안 쓰는 걸 좀 쓰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집이 양평이거든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소장님을 잠깐 이야기도 나눴는데 저도 뭐 글을 쓰거나 뭐 책을 읽거나 하다가 조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뭘 하냐면요. 마당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거든요. 예. 그 텃밭을 가꾸고 나면 정말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근무하시는 편집자 디자이너들이 그 발송이나 이런 거 단순 작업할 때 가장 생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뭐 이치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은 휴식이 필요함에도 우리는 왜 잘 쉬지 못하는가였습니다. 결국은 사회적인 강박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개인적인 어떤 욕구들을 잘 너무 지나치게 반영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있어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계속 강조하지만 왕도는 없고 자기의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결국은 여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나만의 진정한 휴식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건 뭐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결국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우리 안병민 대표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너무 쉽지 않은 질문이라 어떤 말씀을 드릴지 좀 힘들긴 합니다만 아까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 캐주얼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정장과 유니폼처럼 정답과 기준이 있는 그런 질문, 그런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가 과연 어떤 걸 할 때 가장 마음이 편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나와의 대화, 혼자 있는 시간,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는데 그걸 나를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신다면 나만의 진정한 휴식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박 PD님 어떠세요? 저는 그 진정한 휴식을 찾는 방법,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생계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을 빼고 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뭔지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뭐 그것을 즐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하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즐기시면 그게 또 휴식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휴식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결국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행을 돌아오기 위해서 떠난다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사이클, 아까 우리 문 소장님이 그 중요한 단어, 균형 단어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할애하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음엔 또 어떤 활동을 할까, 이게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사이클을 이뤄야 되는 과정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문 소장님 2번 질문 좀 대답해 주시죠. 나만의 진정한 휴식을 찾는 방법. 결국은 자기 이해가 이제 답일 것 같은데요. 저는 진정한 휴식을 찾기 위한 어떤 단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단서는 저는 이미 과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오티움이라는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이런 능동적 휴식이라는 주제로 그 책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봤어요. 그래서 한 30여 명 정도 분들하고 이렇게 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오티움을 만나게 됐는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오티움을 발견하는지 그 과정을 보니까 결국 과거에 잠깐이든 스쳐 지나가면서 뭔가 이미 경험했던 거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목공예를 한다면 어릴 때 뭐 그걸 뭔가를 만들고 이런 걸 굉장히 좀 좋아했다거나 뭔가 옷을 뭐 스스로가 만들어 입는다라면 어릴 때 뭐 종이 인형을 이렇게 뭐 만들고 이렇게 했다거나 뭔가 이런 것처럼 사실은 어른이 돼서 내가 굉장히 기쁨을 주는 어떤 휴식이라는 건 사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소한 어떤 활동이라기보다는 이미 어릴 때 조금이라도 내가 관심이 있었거나 경험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너무 먼 데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빠져든 적이 있었는가, 그런 활동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많이 가입돼 계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떤 분들은 뭐 수백 개에 가입돼 계신 분도 있는데 그 카페 목록들 한번 차분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할 때 참 이렇게 즐거움을 느꼈는지 어떤 카테고리들이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또 과거를 잘 한번 이렇게 탐사하듯이 한번 찾아보시면 본인에 좀 더 맞는 휴식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 말씀하시죠. 저는 또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게 그 휴식이란 관점에 있어가지고요, 목표라는 걸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휴식을 취하는데도 뭔가 목표를 잡고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해외여행 가서도 전투하듯이 다니신다고. 해외여행 가서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분들밖에 안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엄청난 일정으로 막 다니시잖아요. 네, 인증샷 찍으면서 뭐 하나하나 프로젝트 수행하시는 것 마냥. 그 제대로 된 휴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좀 내려놓으시고 과정 자체에 집중하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그렇죠. 유럽의 유명한 해변에 가서 사진만 찍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아마 한국 사람들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휴식은 얼마나 피상적이었나,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 이 MZ세대 요즘 많이 회자되는 단어인데요. 대략 한 1980년부터 2004년생, 그 앞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이고 그 95년부터가 이제 Z세대 보통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제 기성세대. 제가 기성세대가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MZ세대가 기성세대와 휴식을 취하는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 되게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 아들이 있는데 저와는 쉬는 패턴 그리고 뭐 무언가를 읽는 패턴 이런 것도 완전히 다른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걸 이해하면 향후 우리의 쉼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도 또 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 소장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좀 사회적 변화를 좀 체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신세대일수록 보다도 좀 개성이나 어떤 취향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여기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좀 공유하려고 하고 그 공통적인 관심사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관계를 좀 맺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좀 연고가 좀 중요했잖아요. 뭐 동창이든 뭐 지연이든 아무튼 이렇게 좀 더 연고 중심의 공동체가 좀 중요했다면 지금 이제 MZ 세대들은 좀 더 어떤 자기 관심사나 어떤 취향 중심의 어떤 공동체가 좀 더 중요하게 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휴식에 역시도 본인이 어떤 그런 관심사 좋아하는 걸 가지고 하는데 사실 기성세대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와 관련돼서 또 동호회 활동들을 하고 MZ세대도 어떤 그런 동호회 활동을 하잖아요. 크루라는 이런 표현도 좀 쓰던데.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기성세대들은 이 취미 동호회를 하면서도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뭐 회비 걷고 뭐 대표 뽑고 뭐 이렇게 항상 네. 뒤풀이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데 비해서 MZ세대는 좀 더 취향이나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뭔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거나 뭔가 인간관계를 불필요하게 이렇게 매달리지 않고 본인이 좀 즐기고자 하는 그 어떤 취향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활동에 좀 더 집중하는 게 MZ세대의 어떤 특성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두 분 중에 네, 저는 거기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디지털이라는 측면인데요. 아무래도 이 디지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익숙한 세대이다 보니까 기성 세대들은 다른 사람들을 꼭 만나야 이런 취미 활동들이 가능했다면 이제 MZ 세대들은 말 그대로 디지털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메타버스 말씀도 드렸는데 메타버스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가상 공간 안에서 이제는 경제적인 활동들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가상 공간 안에서 친구도 사귀고 그 안에서 뭔가 색다른 취미 활동도 즐기고 그 안에서 힐링도 즐기고 그야말로 이제 메타버스 이 디지털 가상 공간 자체가 또 하나의 취미를 내가 얼마든지 누리고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이 아닐까 또 예. 그리고 보면 그 저희 아들들의 활동은 일어나서 쉴 때까지 뭔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쉴 때도 그렇고 구분이 안 가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디지털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굉장히 불편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가상 공간이 있습니다. 제 둘째 중학교 2학년 딸아이랑 그 가상 공간 안에 구현되어 있는 한강공원 그 안에서 같이 이제 아빠랑 딸이 함께 데이트를 즐겼던 이제 휴식을 즐긴다라는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진 그런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 속의 휴식 그런 것들도 또 재밌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문득 생각이 드네요. 여기 이제 MZ 세대가 없으셔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박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방법이라고보다는 그 기성세대와 이 MZ세대가 휴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휴식 뭐 그냥 안 하면 집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쉬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을 갔었고 아마 거기에 비해서는 MZ세대는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아까 이제 제가 그 다큐 프라임의 제목이 당신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더 확고하게 더 기성세대보다는 차별화를 되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소개해 드렸던 것 중에 라이프 쉐어가 있는데 쉐어가 또 이 MZ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또 트렌드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건데 그럼으로써 자기를 이제 이해해 주니까 그게 또 휴식의 효과가 되고 그래서 서로 누군지 정체를 안 밝히는 건 관심이 없는 거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를 해주는 그 관계로만으로도 휴식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일 끝나고 아까 문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뭔가 동호회 활동을 하고 또 뒤풀이를 해야 되고 뭔가 부어라 마셔라 해야 뭔가 좀 쉬는 것 같고 예. 뭐 이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 주관들이 확실하고 먹어야 될 때와 먹지 않아야 될 때를 그리고 양도 참 잘 조절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은 동호회 활동이 끝나면요, 뭐 이름도 묻지도 않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다 간다 그러잖아요. 네, 오히려 그게 쿨하고 시크하다라고 표현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게 될 거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또 휴식의 개념들은 또 앞으로 또 달라질 거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우리는 새로운 대답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기만의 길들을 찾는 법 열심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